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식스 시그마 했었죠? 식스 시그마 수준이면 보통 0.002 ppm, 그죠? 식스 시그마 수준이면 0.002 ppm이고 2 ppb 정도의 어떤 분량률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어떤 책에 보면은 3.4 ppm이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3.4 ppm. 0.002와 3.4 ppm은 상당히 다른 어떤 괴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6 시그마는 6 시그마와 마이너스 6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걸려지는 면적이 0.002 pp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자,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재료, 방법, 사람,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평균에 있는 이 평균 목표치라고 하는데, 이 목표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시그마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뭐 우측으로 갔다고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이런 그림이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뮤가 될 거고, 이쪽으로 이제 치우침이 생겨버렸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면적, 이쪽은 이제 거의 걸쳐지는 면적이 없습니다. 제로에 가깝고요. 이 면적을 우리가 한번 재어 보았더니 얼마가 되냐면,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 그림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 정규 분포죠. 그죠? 그러면 이쪽이 결국 한 4.5 시그마가 되고, 이쪽으로는 거의 마이너스 7.5 시그마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플러스 1.5 시그마 이동했으니까. 어쨌든 이 면적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한 3.4 ppm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치로는 6 시그마를 하면 0.002 ppm 정도의 분량률을 가지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한 3.4 ppm까지는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서 이제 3.4 ppm 또는 3.4 DMPO, 그죠? Defect per Million Opportunity.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2번 양쪽 갈로 싱글 ppm이 있습니다. 싱글 ppm.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자, 싱글 ppm의 개요. 1번 싱글 ppm의 도입과 개념. 초창기 제품의 분량률을 100 ppm, 100만 개당 분량품 100개 이하로 유지되도록 품질을 관리하자는 이제 운동이 100 ppm 운동이 이제는 싱글 ppm으로 이제 목표가 더 상향 조정되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싱글 ppm 개념을 품질 혁신 활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싱글 ppm 품질 혁신 활동이다. 2번 동그라미 싱글 ppm의 성공 원칙. 자, 전원 참가의 원칙입니다. 저는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 참가의 원칙. 자, 별표하시고요. 전문가 참가의 원칙, 종합 조정의 원칙,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 조정의 원칙은 모든 부분의 품질 기능 중심 PDCA 사이클, PDCA, 보통 이렇게 이제 그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PDCA 계획, plan, do, 실, 체크, 검토, 액션, 조치라고 합니다. 조치. 계실, 검조, PDCA 사이클. 이건 누가 해요? 데이밍이 하겠습니다. 데이밍. 자, 이렇게 전원 참가해야 되고 전문가 참가해야 되고 종합조정 원칙이다. PDCA 사용을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 싱글 ppm 품질 혁신 활동 진행의 6단계 싱글 S 스코프 범위 선정, 일루미네이션 현상파, non-conformity analysis 원인 분석, goal 목표 설정, 레벨업 개선, evaluation 평가. 자, 이것도 한번 봐둡니다. 제5절 검사 설비 운영.
5.1 계측 및 측정, 1 계측 개요. 읽어보셔야 되겠죠? 측정하려고 하는 양이 같은 종류의 기준양에 비해서 몇 배 또는 몇 분의 1이 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계측이 왜 필요한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측정 장비 1. 양쪽 관로 ISO 측정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규정된 주기 및 사용 전에 국제표준이나 국가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 표준으로 교정 또는 검증해야 된다. 2번 조정 및 필요에 따라 재조정해야 된다. 교정 상태가 정화해지도록 식별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굵은 글씨 넘어가셔가지고 측정 오차, 정밀도, 정확도, 감도 그냥 체크하시고 한번 쭉 이렇게 봅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양쪽 갈로 오차의 개념. 오차는 측정값 빼기 모집단의 참값. 오차율은 참값분의 오차. 자, 위에 보면 정밀도, 정확도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공업 통계에서. 5.2 측정 시스템 MSA 개요. 측정 시스템이란 측정값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체 공정을 말한다. 보통 작업 절차 게이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원의 집합을 말한다. 측정 시스템 변동의 종류 또 여기 나오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자, 1번 편의 치우침, 2번 반복성, 3번 재형성, 5번 안정성, 6번 선형성 별표 한 개 하시고 편기, 바이어스 치우침, 기준값과 관측된 측정값의 평균치의 차이다. 말이죠. 이게 제일 잘 나오죠. 반복성, repeatability 동일한 측정자가 나오고 3번의 재현성은 서로 다른 측정자가 이게 다른 겁니다. 자, 2번의 반복성은 동일한 측정자가 하나의 측정 계기를 여러 차례 사용해 동일한 시료를 반복해 측정할 때도 변동이 생기는데 그걸 반복성. 재현성은 reproducibility라고 되어 있죠.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동일한 측정 계기를 사용해서 이게 다른 겁니다. 두 개 비교하세요. 안정성, stability. 동일한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동일한 시료에 대해 장기간 측정했을 때 얻은 측정치의 변동. 선형성, 계측기의 작동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참각과 측정기의 차이를 말한다. 서로 잘 봐둡니다. 별표 한 개입니다. 자, 2번 측정 시스템 변동의 원인,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측정 시스템 변동이 생긴다. 변동, 왔다 갔다, 흩어짐. 편의가 크다, 반복성이 크다. 반복성이 나쁘다, 재현성이 떨어진다. 선형성이 나쁘다. 재현성이 떨어지는 건 측정자 간의 측정 방법이 달랐다. 사용 방법이 달랐다. 읽는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6절 넘어가는데 품질 혁신 활동. 자, 품질 혁신 활동 및 개선 활동. 1번 분임조 활동. 분임조란 조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소그룹이겠죠. 같은 직장 내에서 품질 관리 활동을 자주적으로 스스로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쨌든 여기서는 자주적입니다. 자주적으로 실천하는 소그룹을 말한다. 소그룹은 전사적 품질 관리 활동의 일환으로서 자기개발, 상호개발을 실천하고 QC 수법을 활용하여 직장의 관리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1번 기본 이념 및 목적.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배양하고 인간성 존중하고 보람있고 명령한 직장. 왜냐하면 소그룹에 내가 들어가서 내 의견이 반영되니까. 기업 체질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다. 2번 방갈로 분임조 활동의 문제 해결 과정 단계별 문제 해결 과정 QC 스토리. 첫 번째 주제 선정, 2번에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활동 계획 수립. 한 3가지 정도만 보시고 밑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4번 방갈로로 넘어왔습니다. 3번 방갈로는 건너뛰고 2단계인 활동 계획의 수립 방법. 1번 OW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뭐 이거죠. 그죠? 5번 방갈로 분임 토의시 적용 기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은 두뇌죠. 스토밍은 폭풍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데 밑에서 보시도록 하고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이 있습니다. 자수비대죠. 자수비대. 자수해라 오늘 비대 썼지 말인데. 자, 자유분방하게 해야 된다. 브레인스토밍 자유분방. 자, 어떤 의견, 좋은 의견에 도달하려면 자유분방하게 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수정 발언해야 된다. 수정 발언. 누가 발언하는데 야, 너 이야기 틀렸어.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의견 안 내놓죠. 비판을 금지해야 된다. 비판 금지. 비판 금지.
수정 발언은 무슨 말입니까? 아, 그 말에 내가 덧붙여서 조금 더 한번 발언을 해보겠다. 그게 수정 발언이고, 비판 금지. 너 뭐 그 말 틀린 거야. 이렇게. 가장 또 중요한 대량 발언. 많은 의견이 나와야지 결국은 좋은 의견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분임조 토의시 적용 기법, 질문지법도 좋죠. 돌리면서. 그죠? 2번 제한제도, 1번 양쪽갈로 개요. 1선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창의성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하여 종업원이 일에 대한 소속감 및 보람을 느낌으로써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방법이며 요다 교수가 창안하였다. 제한활동은 머슬로의 욕구 이론 5단계,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 인정받으라고 하는 욕구, 존경의 욕구,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 맥그레그의 XY론이 있는데 이거 처음 들어보죠. XY론, 하나는 좋은 이론, 하나는 나쁜 이론입니다. 뭐가 좋은 이론 같아요? Y가 좋은 이론이고 X는 X, 나쁜 이론이니까 나쁜 이론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 맥그레그의 X이론은 인간은 성악설이다.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 시켜야지 일한다. 돈을 줘야 일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Y이론은 인간은 성선설이다. 그 다음에 뭐 그 돈을 안 줘도 자기 어떤 만족감에 또 일을 한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 좋은 거는 다 Y, 나쁜 건 다 X입니다. 3번 여러 개선 활동. 자, 제로 디펙트 프로그램. 앞쪽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인간의 오류에 의한 일체의 결함을 없앤다. 결함 자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경영관리기법으로서 완전 무결운동, 결점 예방 계획이라고도 한다. 2번 VE 운동, Value Engineering 또는 Value Analysis, 가치 분석이죠. 1번의 공식 가치는 코스트분의 기능이다. 가치의 구분은 사용가치, 비용가치, 희소가치, 교환가치 이런 것들이 있다.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앞에 우리 배웠습니다. 3번 QFD 품질 기능 전개. 이것도 앞쪽에서 배웠죠. 그죠?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설계 및 생산 사이클을 통하여 목적과 수단의 계열에 따라 개통적으로만 하는 과정이고, QD 이것을 뭐 품질 기능 전개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현장 개선의 3요소 QCD 품질 비용 낮기. 자, 2번 개선 활동 시 이용되는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 브레인스토밍법 나오죠? 자, 보통 한 6명에서 12명 정도로 이제 구성원들이 자유분방하게 사고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토의 방식을 통하여 뭐 이렇게 원탁의 탁자라든지 네모도 괜찮습니다. 탁자, 원탁의 탁자나 뭐 이런 탁자에 앉아서 토의 방식을 통하여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방법인데, 알렉스 오스본이 개발하였죠. 그래서 4가지 원칙, 자수비대 원칙으로 해야 된다. 브레인스토밍 4원칙, 자유분방, 수정발언, 비판금지, 대량발언. 자, 다음 고고등법, 요거 시험 나옵니다. 요것도 시험 나오고, 고고등법도 시험 나옵니다. 별표한 게. 고고등법 고든이 만들었겠죠. 브레인스토밍의 결점을 보완하여 고든이 고안한 집단적 아이디어 발상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브레인스토밍의 주제가 구체적이지만 고등법에서는 문제와 목적을 리드만 알고 있고, 구성원에게는 대상의 상위 개념만 제시해 그것을 기준으로 연상해서 아이디어를 대충한다는 겁니다. 문제와 목적을 리드만 알고 있습니다. 리드만. 3번의 significant 뭐 요건 됐고요. 4번의 시네틱스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6점이 품질관리 수법, 1번의 QC 7가지 도구. 자, 1번 양쪽 갈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특성 요인도, 2번 히스토그램 이렇게. 자, 1 특, 2 희. 특히죠, 특히. 그 다음에 3번의 그래프, 특, 희, 그 다음에 4번의 층, 그 다음에 5번의 산, 파, 6번의 파잖아요. 그럼 7번의 체크. 이니셜 따서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정의 잘 안 외워지고 하면 이니셜을 따세요. 특히 그 층의 산파를 체크하라. 여러분들 혹시 산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산파. 요즘은
산부인과가 세 놓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어머님 때만 하더라도 산파가 집에서 애를 받았거든요. 산파, 애 받는 사람 산파라 그래요. 자, 특히 그 층의 산파를 체크하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특성 요인도 본피시 다이어그램, 어골도. 자, 이거 그 특성 요인도는 이시가와 어골도. 자, 보통 이렇게 생선처럼 생겼죠. 여기는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좀 다르게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호동이 만들었다, 누가 유재석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원재료는 뭐 강철로 만들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고무로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석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누가 했을 때, 뭘 했을 때, 뭐 또는 뭐 원재료는 뭐가 됐을 때, 이 모양 자체가 어골도 피시본처럼 생겼다고 해서 어골도라고 그러고, 이시가와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근데 횟감 중에서 혹시 이시가리 압니까? 이시가리? 어쨌든 비슷비슷한 그런. 자, 결과를 유발시키는 원인과, 이 결과죠. 이건 원인이죠, 원인. 원인과 원인과 그 다음에 이 일의 결과는 특성이 되는 요인과, 원인과 요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원인에는 포엠이 있다.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시험 나오고요. 2번 작성 목적, 이상 원인 파악 및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의 개선 활동 시에 현황 파악 및 개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업 표준의 작성 및 개선을 위해서 신입사원의 교육이나 안전교육을 위해서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이렇게 막대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막대 그래프. 데이터가 존재하는 범위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우리 구내 수, K, 뭐 급의 폭, H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도수 분포표 만드는 거죠, 그죠? 작성 목적은 정규 분포인지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다. 평균과 변동을 대충 알 수 있고, 규격을 그려놓으면 뭐 상황도 알 수 있고, 공정 능력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형태와 판독 방법이라고 해서 그림이 나오죠. 일반형, 가장 많은 형태. 자, 입 빠진형, 요거 시험 나옵니다. 요런 거. 절벽형, 고원형. 자, 쌍봉우리형, 요런 것도 시험 나오죠. 저 밑에. 낙도형, 요런 것도 나옵니다. 따로 떨어져 있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자, 입 빠진형, 수치의 끝매점에 버릇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자짜리까지 해야 되는데, 소수점 2자짜리까지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경우죠. 구간의 폭을 측정 단위의 정수배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생긴다. 어떤 경우 입 빠진형이 생기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쌍봉우리형은 평균치가 크게 다른 두 가지 분포가 섞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그럼 쌍봉우리형이 되겠죠. 쌍봉우리형. 그죠? 이렇게. 낙도형, 상이한 분포의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혼입된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래프는 뭐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이거 많이 보셨을 거고. 그다음 4번에 층별, 공통점이나 특징, 즉 기계별, 원재료별, 작업 방법별, 작업자별을 갖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 이것을 층별이라고 한다. 5번에 스캐터 다이어그램, 산점도. 대충 이렇게 찍어 X, Y 축에 이렇게 찍어보면 우리 회귀할 때, 회귀 직선식 할 때 했죠. 이렇게 하면 대충 직선의 관계가 있네. 막 흩어져 있다. 이건 뭐 회귀 직선의 관계가 없네. 이렇게 되겠죠. 파레토 그림.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창안했으며 똑같아요.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큰 거부터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쪽은 손실 뭐 금액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손실의 개수, 손실 금액이나 손실 개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여기는 큰 것이고 여기는 작은 것이 되겠죠. 이거 손실 굉장히 크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장의 문제인 불량품이나 결정 클레임, 사고 등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불량개수나 손실 금액 등이 많은 차례 순서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다. 작성 목적 개선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 얘들부터 고쳐야 되겠다. 불량 또는 고장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책 및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나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번의 작성 순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항목별로 정리한다. 항목별 데이터의 누적수를 계산하고 파레토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기입한다. 많은 것을 왼쪽에서부터 한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데이터의 누적수를 꺾은선으로 나타낸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 뭐 꺾은선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꺾은선 이렇게 그죠? 보통 이렇게 내려오겠죠? 오른쪽 세로축에 백분율 눈곱을 기입하고 오른쪽 세로축에는 백분율. 그래서 이게 100이다 하면은 뭐 이게 이렇게 있겠죠. 자, 7번 체크 시트. 체크 시트는 뭐 체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뭐 문제가 무엇인가, 뭐 현 상태는 어떤가,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체크 시트 체크하는 거. 자, 그것에 비해서 요즘 이제 이게 9죠, 9 QC 7가지 도구였다면 요즘 신 QC 7가지 도구였습니다. 자, 앞대가리 따면 연계친 피매 애매 이렇게 됩니다. 연계친 피매 애매. 연관도법. 종류부터 우선 아셔야 돼요. 별표 한 개. 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연관도법, 친화도법, 매트릭스 도법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연관도법, 릴레이션 다이어그램, 문제시 되는 결과에 대해 원인이 아주 복잡하게 엉켜 있을 경우에 인과관계나 상호관계 명확하게 한다. 3번의 친화도법은 자 기와기타지로법이라고도 한다. 일본 사람이겠죠. 많은 언어 정보들을 서로 관련이 있는 그룹별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방법이다. 가와기타지로법이라고도 한다. 자, 4번도 보셔야 돼요. 4번 PDPC법. 최초의 시점에서 최종 결과까지의 행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진보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적절한 판단으로 중대 사태를 회피하는 해결책을 얻게 된다. 5번 매트릭스 도법법. 문제가 되는 사건 가운데 대응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찾아내요. 매트릭스 도라는 행과 열에 배치하고 그 교점의 각 요소 간의 관련성 유무나 관련의 정도를 표시하고 이 교점을 착상의 포인트로 하여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매트릭스 도법법.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면 자, 요거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다. 그럼 1번하고 7번은 여기서 만나죠. 그럼 얘는 두 개는 어떤 지금 문제가 있다. 4번과 5번은 여기서 만나죠. 그죠? 6번과 1번은 여기서 만나죠. 이런 식으로 각각 두 개씩 이렇게 서로 어떤 지금 원인을 주고 있는지,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매트릭스 도표법입니다. 자, 그럼 6번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퍼트 CPM에 쓰이는 일정 계획을 위한 네트워크 그림이며 최적 일정 계획 및 일정에 대한 진척을 관리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품질 경영,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용, 품질 경영 보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는 문제를 보고 답을 외워야 됩니다. 답을 막 풀지 마시고, 답 가려두고 문제 푸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문제를 어디서 확보하면 답부터 체크하세요. 그리고 문제 읽고 답 보고, 문제 읽고 답 보고, 문제 읽고 답 보고 바로 이렇지. 이게 답이야. 체크되어 있으면 그게 답이야. 왜 이게 답이야? 뭐 이게 아니지라고 하지 마시고 답이야, 자꾸 그렇게 세뇌를 시키십시오. 혹시나 우리가 답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풀다 보면 답이 잘못돼. 그게 이제 답이 잘못된 경우가 뭐 에러율이 있죠, 그죠? 에러율이 뭐 한 1%, 2% 있다 하더라도 합격의 당락의 여부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답을 잘못 알고 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풀었지라도 여러분들이 불합격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확률 게임이거든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죠? 답을 외우고 가시라. 문제를 풀지 마시라. 1과목, 2과목은 문제를 풀 필요가 있죠. 2차에서 어차피 또 나오니까. 1차에서만 거의 나오죠. 지금 뭐 품질 경영,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 공부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질 경영 이론 파트는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